노래, 손이 아프다 한 친구가 우리를 LMD 서비스 주식회사라는 간판이 걸린 집으로 안내했다. 이곳은 사업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도 여기서 노래방이 있는 식당임을 알 수 없다. 주차 공간 외에도 1층에는 접수 데스크가 있으며 보안 요원과 1층 끝에 있는 문을 지나면 내부는 낡고 쓰러져가는 창고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2층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우리는 처음 온 곳이지만 친구의 소개 덕분에 매니저인 B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우리는 약 16제곱미터 크기의 방으로 안내받았고 가운데에는 큰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으며 U자형으로 배치된 소파가 벽을 따라 있었다. 벽 한쪽에는 평면 TV와 2개의 대형 스피커가 있었다. 손님이 오면 직원들이 즉시 마이크와 리모컨을 제공한다. 노래방 시스템은 비밀리에 숨겨져 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10명 이상의 여자친구들이 시원한 복장으로 들어와 긴 줄을 만들어 TV 화면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팁으로 50만 동을 요구하며 B는 그들에게 순서대로 상의를 벗게 하여 손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는 우리 모두가 보호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모두 비인탄 지역에 있는 1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여러 해 해왔습니다. 의심이 드시면 T에게 물어보세요.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라고 B는 말했다. 우리가 주저하자 B는 다른 가게들이 문을 닫을 때도 우리는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 저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아실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올라가세요. 개인 방도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후 선택이 끝난 후 나머지 직원들은 방을 나가고 선택된 여자친구들은 고객의 무릎에 앉으며 친근하게 대했다. 첫 번째 장면은 손으로 고객의 몸을 이리저리 탐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T에 따르면 첫 인사는 고객의 소비 성향을 파악하고 고객이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보통 이러한 과정 후에는 직원들에게 10만 동의 팁이 지급되며 더 많은 관심을 원할 경우 50만 동을 주어야 한다. 첫 인사가 끝난 후 직원들은 즉시 맥주를 개봉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5명인데 단 10분 만에 맥주 2상자를 비워버렸다. 음식은 비싼 가격에 판매되며 매니저는 손님이 최대한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유도한다. 그 후 직원들은 옷을 벗고 단지 속옷과 섹시한 의상만 남긴 채 고객과의 친밀한 순간을 연출한다. 이 시점에서 고객과 직원 모두는 노래를 부르기보다 손을 사용하여 즐거움을 만끽한다. B는 여기서는 우리가 다 잘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강조하며 여러 다른 가게들에서도 비슷한 약속을 했다. 이곳의 직원들은 대체로 30명에서 60명 정도가 손님을 맞이하며 방 안에서는 몇 명의 직원이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들은 보다 도발적인 행동을 보이며 고객의 반응을 시험해본다.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고객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고객과 직원 간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단순한 오락의 범위를 넘어 보다 복잡하고 도발적인 상황을 만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활동은 건전하지 않은 오락 성격을 띠며 고객들은 직원들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된다. 탈의 공연 술기가 돌자 각 방의 관리자는 고객에게 음악을 바꾸고 싶어 하는지 물어본다. 탈의 공연. 동의하면 관리자는 밖으로 나가 음악을 바꾸지만 고객은 관리자에게 팁을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공식 가게가 있는 노트랑롱 거리 빈탄구에서는 외관상 2개의 아파트처럼 보인다. 한쪽은 1층에서 커피를 팔고 두 아파트는 계단 아래의 작은 구멍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만약 소란이 일어난다면 이 바에 직원이 전혀 없을 것이고 옆 아파트는 주인이 없는 듯 밖에서 잠겨 있다. 여기서 고객으로부터 팁을 받은 후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한다. 여성 직원 K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고객의 무릎에 앉는다. 그들은 음란한 이야기, 담배 피우는 기구나 코끼리의 귀가 어디 있는지 고객이 가져온 장난감에 대해 논의한다. K는 말하며 고객의 손이 자신 몸을 여행하게 한다. 그 옆에 다른 소녀들도 고객과 함께 음악에 맞춰 흔들거리며 노래를 부르면서 고객에게 유혹적인 동작으로 다가가며 고객의 술 마시기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맥주를 따는 것을 잊지 않는다.
술이 많아지고 팁이 많아질수록 직원의 의상은 점점 더 적어진다. 이때 대추나 찐빵을 자랑하는 직원들의 경쟁이 시작되며 고객을 유혹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절정에 다다르면 TV 화면이 꺼지고 배서에 혼란스러운 소음이 들린다. 이제 모두가 방 중앙의 테이블에 집중한다. 취기가 오른 K와 여성 직원들은 약 6제곱미터의 나무 테이블 위에서 화려하게 춤을 춘다. 직원들의 유혹에 고객들은 팁을 연속으로 넣어주며 옷을 벗도록 한다. 옷이 떨어지고 결국 직원들은 모든 옷을 벗고 다양한 성적인 자세로 춤을 춘다. 아무도 마시지 않은 맥주가 연이어 나와서 쌓인다. 3명의 직원이 탈해 후 비밀스러운 곳으로 맥주를 따는 장면이 이어진다. 수십 개의 맥주가 긴 줄로 정리되고 여자들은 능숙하게 맥주를 따기 시작한다. 맥주가 따여질 때마다 20만 동의 TV병의 입에 쌓인다. 직원 K는 병의 입에서 돈을 모두 모은 후 더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돈을 꺼낼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한다. 그렇게 돈을 꺼내는 장면이 진행된다. K는 고객을 마주보고 몸을 흔들며 부위로 맥주병과 돈을 잡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한다. 다양한 맥주가 들어오고 직원들은 맥주를 몸에 뿌린다. 맥주가 방에 넘치고 맥주 캔이 테이블 아래에 흩어져 있다. 팁으로 힘을 받은 직원들은 얼음 덩어리와 소시지를 신체 부위에 집어넣고 구부려서 캔의 입구에 맞춰 사격하며 고객의 환호를 받는다. 이런 난장판은 또한 식당이 막대한 양의 맥주를 소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유흥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부유한 사람뿐이다. 우리는 현장에서 4곳을 돌아보는데 60트리의 종을 썼고 그중 30분도 안 되는 탈의 공연에서 약 500만 원의 맥주를 소비했다. 118캔과 병. 당국의 개입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기관은 맥주 바를 여러 번 점검하고 단속했지만 특산물인 긴 다리 소녀들을 가진 유흥 장소는 여전히 존재하며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있다. 호치민시 문화사회 점검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주방 연기가 없는 식당들은 긴 다리 소녀와 함께 가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국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식당은 입구에 경비를 배치하여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면 경비가 신호를 보내 내부를 깔끔하게 청소한다. 또 많은 장소가 고층 건물에 위치하며 고객이 방문할 때 경비가 카드를 이용해 안내한다. 일부 장소는 더욱 정교하여 각 방까지 경고벨이 연결되어 있어 검사나 급습의 신호가 있을 때 즉시 숨거나 여성 직원들이 비밀 통로로 탈출한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민감한 사업이 도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이유는 이로 인해 얻는 수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는 행정적인 조치가 충분한 억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다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운영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애하는 여러분, 이제 블로그 사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홍앤훈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비디오 댓글란에서 받기를 기대합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채널 구독을 잊지 말고 최신 비디오 알림을 받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비거리는 인도에서 가장 큰 홍등가 중 하나로 100개 이상의 매춘굴이 상점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카는 45세 이상의 여성 전용 매춘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벽은 2017년에 흐릿한 달력 외에는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근처 주방에서는 감자가 튀겨지고 홀 밖에서는 무자파르 알리의 영화 움라우자안의 한 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곡은 한 유명한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카는 아몬드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립스틱은 갈색과 빨간색입니다. 그녀의 코에는 피어싱이 있으며 기름진 머리카락은 가운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바르는 크림은 목의 피부보다 훨씬 더 하얗습니다. 레카는 매우 아름답지만 앞니가 부러져 있습니다. 내 삶은 개보다 더 나빠. 레카는 발목에서 가죽 스타킹을 벗으며 말합니다. 가끔 나는 심지어 개들이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왜 이런 말을 하냐고. 내가 사는 세상은 당신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야. 우리는 서로 다른 신과 악마를 가지고 있어. 인도에서 성매매 관련 법은 모호합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불법이 아니지만 매춘굴이나 성이 상업화된 장소를 소유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됩니다. 지비거리의 매춘굴은 정부의 명령으로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레카가 14살일 때 이웃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35세의 수니타 데비는 성매매가 유명한 가르스틴 바스티온 거리의 허름한 매춘굴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립스틱을 바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5만 루피에 팔려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후 그녀를 매춘굴 주인에게 팔았습니다. AFP에 따르면 매춘굴에서는 손님이 입장권을 구매하고 좋아하는 여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비는 매일 적어도 500루피 약 17만 동을 벌 수 있으며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춘굴에서 계속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녀는 밤에 2명의 손님을 맞이하고 손님이 많은 날에는 5명을 접대해야 합니다. 그녀와 손님 간의 모든 시간은 단 한 개의 침대만 있는 작은 방에서 이루어집니다. 데비와 마찬가지로 집이 거리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일부 여성들은 다른 직업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춘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36세의 쿠숨은 집이 거리에서 자유롭고 좋은 수입을 올린다고 주장합니다. 쿠숨은 한 달에 약 2만 루피, 약 6.800만 동을 벌며 이 돈으로 그녀의 남편과 세 아이를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한 마을에서 부양하고 있습니다. 쿠숨은 이 일을 통해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쿠숨은 매춘부가 되기 위해 친구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쿠숨이 성매매를 위해 도시로 올라간 동안 그녀의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가 뉴델리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거리뿐만 아니라 인도의 일부 마을에서도 성매매는 많은 가정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우타르 프라데시 주의 나트푸르와 마을에서는 400년 넘게 성매매가 존재해 왔습니다. 나트푸르와 마을은 인구 5,000명 중 70%가 성매매 여성입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많은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많은 여성들이 뭄바이, 콜카타, 심지어 두바이까지 성매매를 위해 나갔습니다. 게다가 구자라트주의 바나스칸타 지구에 있는 유명한 매춘촌 와디아에서는 80년 넘게 성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디아에서는 소녀들이 성장하면 매춘부가 되고 소년들은 매춘부를 위한 손님을 찾는 역할을 합니다. 손님들은 이곳에서 500루피에서 10,000루피 약 1,700만 동에서 3.4 100만 동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서는 아버지와 형들이 집안의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큰딸이 가족의 주요 수입원이 됩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집에는 여성들이 매춘을 위해 사용하는 방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는 많은 여성들은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속고 학대받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여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음 이 일에 휘말렸을 때 다른 소녀들과 달리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레카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다른 소녀들은 도망치거나 협조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서 주인들에게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구타당했습니다. 레카는 매춘부의 삶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낍니다. 한쪽은 불길한 강, 다른 쪽은 가시밭입니다.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요? 레카는 뉴델리의 고대 도시 샤자한바드의 잔해인 가르스틴 바스티온 거리에서 5,000명 이상의 매춘부 중 한 명입니다. 레카는 자신의 미래가 매우 가혹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세 때 레카의 아버지인 농부는 성폭행 사실을 알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를 폭력적으로 만들었고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점차 술에 중독되었습니다. 레카는 말합니다. 돈이 없을 때 그는 술을 사기 위해 나를 주점에 팔았습니다. 인도의 수천 명의 여성들처럼 레카도 성매매의 어두운 세계에서 수년을 보냈으며 그녀는 콜카타의 매춘굴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후 델리로 왔습니다. 2015년 레카는 47세였고 학교에 간 적이 없어 읽고 쓸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체 직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또한 5살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2사람을 부양하기 위해 계속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녀는 한 달에 10,000루피에서 15,000루피, 약 1,040에서 210달러를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남자들은 처녀나 더 어린 여성의 몸을 선호해요.
그들은 탄탄한 가슴을 가지고 있으며 주름진 늙은 여성의 몸은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에 따라 그녀의 월 수입은 이제 5천 루피에서 6천 루피로 줄어들었습니다. 레카의 고객 한 번에 가는 가격은 200 루피, 약 6만 5천 동입니다. 단골 손님에게는 그 금액이 150 루피로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손님이 지불한 금액의 절반은 그녀가 집주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레카는 하루에 5에서 7명의 손님을 맞이하면 보통 그날 저녁에 2개의 계란을 먹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인도 사회에서 버림받고 있습니다. 매일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 실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성매매 여성들은 현재의 일을 떠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발적인 성매매이든 인신매매의 결과이든 간에 성매매 활동은 인도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GB 거리에서 성매매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돕기 위해 여러 조직이 설립되었습니다. 카트카타라는 비영리 단체는 이 아이들을 위한 커뮤니티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학교는 GB 거리 바로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과 학습 지원 외에도 아이들에게 무용, 연극 및 사진 촬영을 가르치고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대체 직업 선택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폭력으로 성매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갖지 못한 대체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카트카타에서 7년째 일해온 아누락카르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출하여 재활센터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술을 제공하며 이러한 기술을 통해 그들은 현재의 일을 떠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800명에서 1000명의 여성과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자활 프로그램 및 문해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성매매 업소를 방문합니다. 모두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갇혀 있거나 강제로 여기로 끌려왔는지에 대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장벽을 허물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고객을 맞이할 때는 완전히 무감각합니다. 그 순간 저는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저는 아이에게 무엇을 먹일까 고민합니다. 집주인에게 얼마나 돈을 빚졌는지 생각합니다. 가끔은 주간 비용을 계산합니다.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고통의 정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레카는 말합니다. 그녀의 손님들은 대부분 콘돔을 사용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달 델리의 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습니다. 이 일은 매우 아프고 수치스럽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는 무의미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이런 일을 해야 하고 매일 그렇게 해야 할 때 당신의 몸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재산이 됩니다. 2016년 둥관의 사업가 하능로이 하능고 라이는 손님들을 도심으로 안내하며 외국 손님들에게 지역의 표준을 소개하곤 했다. 그날 밤 하는 손님들을 둥관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방 KTV로 데려갔다. 이곳은 오랜 역사를 가진 성매매 서비스가 있는 곳이다. 여기서 고객들은 매춘부와 수십 명의 아름다운 중국 소녀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중국 외에도 고객들은 일본, 한국, 심지어 러시아 소녀들도 선택할 수 있다. 러시아 소녀들이 가장 비싼 편이다. 여러분은 한두 명을 선택하고 함께 노래 부르고 즐기면 돼요. 그런 다음 위층 방으로 올라가서 하고 싶은 걸 하면 됩니다. 성관계는 아니고 그냥 비즈니스일 뿐이에요. 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둥관은 오랫동안 중국에서 죄악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700만 명의 인구 중 10%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둥관의 전형적인 매춘업소는 광고 간판이 없다. 오직 검은 까마귀라는 별명을 가진 포주가 입구에 서 있을 뿐이다. 철제문 뒤에는 5층짜리 단독 주택이 있다. 아름다운 6명의 소녀들이 손님을 기다리며 소파에 앉아 있다. 그들은 넌 불빛 아래에서 라면 몇 그릇을 급하게 먹고 있다. 어두운 조명과 밝은 조명이 혼합되어 장면은 몽환적으로 보인다.
경찰이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검은 까마귀가 말했다. 그는 스웨덴 축구팀의 유니폼을 입고 있으며 즐거움을 위해 $50를 요구합니다. 라고 말했다. 홍콩의 남중국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둥관에는 약 50만 명에서 800만 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이 둥관에 가서 일하는 것을 알고 걱정합니다. 2009년 둥관의 전직 공무원 리우츠강이 말했다. 2014년 2월 6천 명의 경찰이 단속을 시작한 이후 둥관에서의 비즈니스는 예전처럼 쉽지 않다. 최소 2,000개의 호텔과 마사지 업소가 폐쇄되었다. 밤 12시에 시장장이 닫혀요. 30세 정도로 보이는 한 포주가 말했다. 그녀는 섹시한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필요하다면 $25에 2명을 구해줄 수 있어요. 강력한 단속 기간 이후 둥관의 오랜 성매매 활동은 지하 세계로 전환되었다. KTV의 2층에서 2명의 섹시한 여성 종업원이 손님에게 다가온다. 그들 뒤에는 다른 소녀들이 대기 중이다. 약 300위안 100만 동 이상으로 고객들은 소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다. 1200위안이면 소녀들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한다. 저는 결혼했고 22개월 된 아들이 있어요. 28세의 한 여성이 둥관에서의 세 번째 근무일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성씨가 락이라고 말했다. 남편과 부모님은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모르세요. 락은 마카오에서 도박으로 패한 후 이 세계에 발을 들였다고 밝혔다. 너무 큰 빚 때문에 직업을 바꿔야 했다. 저는 다른 선택이 없어요. 락은 말했다. 2만 원이나 3만 위안을 벌어서 카지노로 돌아가고 싶어요. 장시성에서 온 한 소녀인 송통은 친구에게 속아 노래방에 팔려왔다고 밝혔다. 제가 둥관에 배에 올 때까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송은 자신이 19세라고 주장했지만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기자는 그녀가 15세 또는 16세라고 추정했다. 린린린린이라는 20세 정도의 소녀는 구이저우성의 작은 마을에서 둥관으로 이주했다. 그녀는 장난감 공장에서 일한 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마사지 업소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가족을 돕기 위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린린이 말했다. 2016년 1월 16일 중국 광둥성 둥관시는 성매매 단속을 위한 특별 캠페인을 44일 동안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2014년 2월 첫 번째 단속 후 2년 만에 실시되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분위기와 비즈니스 환경을 정화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전에는 둥관이 중국 최대의 홍등가로 알려져 있었다. 2014년의 단속 캠페인으로 인해 2,000개의 호텔, 스파, 마사지 업소가 폐쇄되었다. 수천 명이 체포되었으며 그 중에는 성매매 중개인과 운영자, 부패한 고위 관료와 경찰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시의 부시장 겸 경찰국장인 얀 샤오캉도 해임되었다. 광저우 중산대학교의 공공재정 및 세금 교수인 린장은 정부의 캠페인이 이 지역 성매매 산업에 $8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추정하며 이는 2014년 도시의 총 수익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단지 추정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조사에 따르면 이 범죄 산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단지 공개적이지 않고 활발하지 않을 뿐 지하 활동으로 전환되었다. 둥관에 도착한 외부 기자는 택시기사 00으로부터 당신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작년에는 둥관 표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 공은 자신도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 둥관에서 택시를 운전하며 수년간 손님을 태웠지만 대부분의 손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둥관 표준 서비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은 단속 이후 모든 장소가 철저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인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고 말했다. 너는 외부인이라 혼자서는 서비스를 찾을 수 없다. 반드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야 한다. 공이 말했다. 공은 정부의 단속이 자신의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8시간 야간 근무를 통해 평균 500위안 1,700만 동 이상을 벌었지만 현재는 300위안 100만 동 이상밖에 벌지 못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일반적으로 둥관 표준 서비스와 함께 운영되던 호텔과 KTV, 마사지 업소들이다.
후 씨는 지역의 큰 호텔 주인으로서 그는 공공안전, 상업 및 보건 시스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음란물 단속이 시작된 이후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후 씨는 그의 호텔이 6층으로 방음 처리되어 있으며 2층과 3층에서는 KTV 서비스가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호텔에 직접 출근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단속 이후 후 씨의 호텔은 하루 평균 30% 이하의 운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이라는 34세의 여성 화장품 가게 앞에서 멈춘 기자에게 그녀는 하루 종일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홍 씨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이후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 작은 집을 사들였고 그 이전에는 유명한 매춘부로 활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동관에서 몇 명의 매춘부가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9년 동안 이 업계에 종사해 온 홍 씨조차 수십만에서 수백만이라는 모호한 숫자만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녀와 같은 대학 졸업장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 길에 들어선 이유는 쉽게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성기에는 한 여성 가장이 최소한 2만 위안 7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었습니다. 라고 홍 씨는 말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큰 단속을 처음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방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라고 홍 씨는 이야기하며 여전히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씨에 따르면 다른 사업을 찾지 않는 한 이 업계에 남아있는 여성들은 주로 단골 손님과 거래하거나 가끔 택시기사와 같은 중개인을 통해 손님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도 이전보다 훨씬 비쌉니다. KTV에 들어가면 고객은 한두 명의 섹시한 여성 접객원에게 인사를 받으며 그 뒤로는 대기 중인 여러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약 300위안, 현재 환율로 100만 이상의 가격에 고객은 한 여성을 고용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약 1200위안, 4.2천만 이상의 가격으로 고객은 여성 접객권으로부터 더욱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로우 씨는 결혼하고 1세가 되지 않은 아들이 있다고 전하며 도박에서 졌기 때문에 동관에서 일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가족은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빚을 갚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라고 로우 씨는 말했습니다. 링링은 20대 초반의 소녀로 귀주 산악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동관으로 온 사람입니다. 장난감 공장에서 일한 후 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마사지 가게로 옮겼습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라고 링링은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20세가 되지 않은 젊은 여성이 장시성에서 왔는데 그녀는 가족을 돕기 위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으나 불행히도 친구에게 속아 동관의 한 배 팔려갔다고 합니다. 동관의 배 데려갈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라고 상은 쓰라리게 전했습니다. 꽃을 파는 소녀들은 단순히 값싼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팔리거나 납치되어 결국 매춘을 강요당하게 됩니다. 이들 중 많은 경우가 농촌 지역에서 도시로 좋은 직업을 약속받고 올라오지만 그들이 자신의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매춘은 단순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인신매매, 사기, 성관계를 통한 위험한 질병의 확산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는 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매춘을 근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과정을 통해 확고하고 강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 뵙겠습니다.